여기 중국 간호사와 외국인 의과대학 교수가 격앙된 언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학술회장의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켜지자 중국인 간호사는 입을 꼭 닫고 고개를 숙이고 맙니다. 과연 이곳 학술회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하버드의 의과 전문대학원에서 실습과정을 준비 중인 미국 출신 베티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의사라는 꿈을 지켜왔던 저는 힘든 수료과정 끝에 지금은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마지막 실습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저희 동기들 사이에서는 한국으로 마지막 의과 실습 유학을 떠나는 것이 하나의 유행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특히나 지금 한국의 의학 치료 기술이나 수술 기술은 미국을 뛰어넘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은 물론 한국 유학에서 겪게 되는 한국인들의 놀라운 선진국 생활 방식이나 편리한 도시 인프라는 저희 의과 동기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기 때문인데요. 한국으로 유학을 다녀온 동기들은 무조건 한국에서 마지막 의학 수술 유학이나 취업 이민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을 정도이니 한국 유학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중국인 동기들만은 오히려 한국으로 의과 유학을 떠나는 저희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은 물론 뜬금없이 후진국 한국으로 의과기술 유학을 가봐야 배우는 것도 없는데 차라리 중국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냐며 이상한 소리를 하더군요. 처음에는 왜 중국인 동기들만 한국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얼마 전 제가 겪은 하나의 사건은 그 이유를 완벽히 증명해내고 말았는데요. 얼마 전 저는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주관하는 의사와 간호사의 공동수술 학술회장에 참가했고 세계적인 의료학술기관 하버드에서의 학술회인 이유 때문인지 학술회장에는 유럽권 출신의 사람들은 물론 아시아계의 중국인이나 한국인들도 꽤나 많이 보였습니다. 학술회를 주관하신 의대 교수님께서는 요즘 하버드 학생들에게 한국으로의 마지막 의료수술 유학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미래 의학 방향의 목적지는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문장으로 학술회의 시작을 알리셨는데요. 현재 한국의 의학기술이나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의료 시스템은 전 세계 중 유일하게 돌아가는 24시간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이라는 시스템의 활용은 이러한 한국의 의학기술 범용성을 더욱더 넓혀주고 있죠. 물론 현재 미국이나 몇몇 유럽권의 나라들도 의학적 기술로는 한국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곳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은 더더욱 높은 의학기술의 시스템을 완성시켜버렸죠. 첫 번째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시스템과 의료기술의 융합입니다. 한국은 최근 바이러스의 사태에서 제일 빠르게 의료사회 시스템을 안정시킨 유일한 나라였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의 도시 전체에 설치되어 있던 무선 디지털 시스템과 의학기술을 합쳤고 이는 매우 효과적으로 도시를 치유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한국에서는 현재 다른 나라에서는 미래기술처럼 느껴지는 원격의학 진단은 물론 휴대폰 단 하나만으로 자신의 몸 상태를 진단받고 간단한 치료약을 배달받을 수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몸이 아픈 사람이 자신의 집에서 단 한 걸음도 나가지 않고 약 30분 뒤 집 앞에 자신의 몸에 맞는 치료약이 배달되어 있는 상황이 말이죠. 이는 치안 시스템이 불안정하고 디지털 시스템의 상용화가 되어 있지 않은 미국에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은 현재 하버드에서 한국으로의 의과 실습 유학이 가장 많은 지금의 유행을 이끌어내고 있죠. 물론 미국으로서는 이러한 상황이 인재 유출로 이어져 좋지 않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한국은 부유한 경제 시스템을 이용해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응급실 시스템을 도시 구석구석에 배치했고 큰 부담 없이 구급차를 부를 수 있는 시스템 또한 오로지 한국만 가능한 상황이죠. 안타깝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응급치료 초기 대응의 성공률이 5%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도 일반적인 미국인들은 구급차를 부를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을 뿐더러 부르더라도 나중에 경제적 후폭풍이 두려워 아픈 사람을 눈앞에 두고도 구급차를 부르기 주저하죠.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어려움을 국가적 부유함과 현명한 보험 시스템으로 해결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처럼 공공재적인 의학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한국의 의학 지식이나 수술 기술은 미국을 아득히 초월했다는 사실인데요. 실제로 한국의 대부분 의사들은 세밀한 손기술과 장비들로 어려운 수술을 90% 이상의 성공률로 유지하고 있고 이는 미국 의사들은 불가능한 집중력입니다. 미국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의사들의 대부분이 한국계 의사들이라는 것을 보면 이러한 증명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들은 매우 세밀한 수술을 집도할 수 있으며
포기하지 않는 열정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한국의 민족적 역사성과 연결되는 부분일 텐데요. 한국은 과거 어려웠던 후진국의 시절이 있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이러한 시기를 붕괴시키고 최선진국으로 올라선 나라이고, 지금은 경제나 교통에서의 기술뿐만 아니라 의학 기술에서마저도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장수하며 살 수 있는 너무나 살기 좋은 나라로 변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한국으로의 의학기술 유학을 더더욱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의학 교육 체계와 열정은 미국인 유학생들을 진화시키고 있고, 이는 오직 한국만이 가능한 의학 장점의 선순환이니 말이죠. 교수님께서는 최근 의과대학 학생들 사이에서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 한국으로의 의학 유학을 중점적으로 풀어내시면서 한국이 미래 의학기술의 집약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고, 이는 많은 학회 참석 인원의 공감을 얻어냈는데요. 실제로 학술회장에 있던 한 학생은 자신이 한국 여행에서 다쳤던 기억이 있는데 주위 사람들이 전부 구급차를 불러주는 것과 함께 그것도 모자라 자신을 직접 차에 태우고 더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었던 기억이 있었다며 놀라운 경험담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그러한 응급진료를 받았는데도 미국에서의 응급치료 의료비보다 90%나 저렴했다는 그 학생의 말은 한국의 의학 인프라를 모르던 학술의 인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고, 몇몇 인원들은 저 말이 진짜냐며 직접 휴대폰으로 검색을 해보기도 하더군요. 그런데 다른 교수님께서 학술회의 두 번째 일정을 이어가려던 바로 그 순간 학술회 끝자리에 있던 한 중국인 간호사가 발언권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녀는 대체 무엇 때문인지 얼굴까지 붉어진 채 굉장히 화가 난 듯 보였고, 마이크를 잡아들더니 지금의 학술회 자체가 사기와 다름이 없다며 매우 공격적인 발언을 이어나갔는데요. 학술회장에 있던 몇몇 직원들이 그녀를 말리려고 했으나 교수님께서는 오히려 중국 의학 관계자가 맞냐고 물어보더니 더 좋은 의견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다며 그녀를 학술회장 강단으로 불러내셨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그 중국인 간호사의 말은 기괴하기 짝이 없었는데요. 이곳 학술회 자체의 목적성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의 진짜 현실을 알고 있는 저에게는 그저 한국의과대학에게 뒷돈을 받고 그곳으로 은근슬쩍 학생들의 유학을 추진하려는 사람들의 모임으로밖에 보이지가 않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진짜 한국의 의료복지 진실은 그 누구도 지금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한국에 24시간 언제 어느 때나 이용이 가능한 응급실이 있다고 하셨나요? 안타깝지만 가난한 한국에게 그런 의료시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중국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은 응급실을 유지할 수 있는 의료 비용 자체가 없는 나라예요. 심지어 한국에서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월급이 고작 100만 원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들이 자신들의 의료치료에 신경이나 쓸까요? 응급실이 있어도 그 목적지까지 이동할 차도 없는 상황인데 한국의 의료기술이나 구급차와 같은 꿈 같은 이야기를 하시니 참 이해가 되지 않네요. 저는 이곳 학술회에 참가하기 전 실제로 한국의 간호협회나 의과대학 실습학회에 참가했었지만 그들 모두는 의료 관계자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 보였습니다. 심지어 학술회를 진행한 건물도 너무 낙다못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죠. 심지어 한국인들의 평균적인 IQ는 중국인들보다 낮아서 의료기술을 공부할 수 있는 수준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의 학술회가 한국으로의 의과 유학 추천이 아니라 중국이어야 된다는 말이죠. 중국은 지금 놀랍도록 높은 의료기술과 방금 설명하신 24시간 응급실 시스템을 진짜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러한 시스템이 없다니까요. 그렇다면 당연히 미국의 인재들이 중국으로 의과 유학을 와야 정상 아닐까요? 제가 직접 경험했던 한국의 의료 관계자들은 응급실과 구급차가 없어서 한국의 의료 인프라가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다고 했고, 실제로 가난한 한국이라 그런지 그들은 수술 장비 또한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한국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지금 처음 들어보시는 건가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신기할 정도로 TV 매체와 유튜브 매체를 활용해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 메이킹에 힘을 써왔고, 이는 매우 효과적으로 먹혀들었으니까요. 어쨌든 중요한 건 미국의 인재들은 의료 선진국 중국으로 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은 노숙자들조차 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이 많은 것은 물론 중국의 뛰어난 도시 인프라 덕분에 도시 이곳저곳에 응급실이 상시 대기 중인 위대한 나라입니다. 즉 중국에서 거주하는 중국인들은 매우 높은 의료복지를 24시간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에서는 구급차를 부르면 의사들이 뛰어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구급차와 소방차라는 이동복지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한국에 대해 전혀 모르시는 분이 이러한 한국 유학 추천 학술회를 추진하신 것 같은데 정정해야 될 사항이 매우 많아 보입니다. 위대한 중국의 선진국 시민으로서 지금의 학술회는 한국 의료대학의 뒷돈을 받은 학술회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직접 위대한 나라 중국의 간호사라고 뻔뻔하게 소개를 이어나간 그녀는 계속해서 한국은 응급실과 제대로 된 병원이 없다. 심지어는 구급차라는 이동복지 시스템조차 존재하지 않아서 한국으로의 의과 유학 추천은 절대적으로 말려야 된다는 헛소리를 이어나갔는데요. 그리고 역시나 중국인 간호사의 발언이 끝나기 무섭게 학술회장에 있던 의료 관계자들은 앞다투어 자리에서 일어나 지금 제정신이냐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한국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더라도 현재 한국의 의료 인프라 시스템이나 구급차 보유 수량, 심지어 24시간 열려있는 응급실 시스템까지 모두 단위 면적당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이라는 사실은 의료 문서를 조금만 찾아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었죠. 결국 학술회장의 의료 관계자분들은 저 수준 낮은 중국인 간호사도 이런 학술회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이냐며 화를 내기 시작하셨고 학술회장은 순식간에 과열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간호사는 오히려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의료복지나 응급구조 시스템이 좋은데 그건 왜 언급하지 않냐며 구역질이 날 정도로 반박을 이어나갔고 바로 그때 학술회를 총괄 담당하신 교수님께서 다시 마이크를 잡으셨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중국인 간호사를 향해 직접 한국을 경험해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셨고 당연히 그렇다는 그녀의 말에 호탕한 웃음을 보이시더니 그녀를 프레젠테이션 화면 옆으로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교수님의 발언과 갑자기 켜진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중국 간호사는 어쩔 줄 모르며 고개를 숙이고 말았는데요. 일단 당신은 의사가 아닌 간호사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 같은데요. 분명히 같은 의료 관계자이지만 의사와 간호사의 의료적 인프라를 바라보는 관점은 무조건적으로 다릅니다. 특히나 당신이 바로 직전까지 내뱉었던 한국에 대한 발언들은 제가 굳이 해명할 필요조차 없는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더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오는데요. 옆에 화면을 한번 보세요. 현재 한국에서는 너무나 평범한 것이 바로 화면 속의 대학병원 응급실입니다. 매우 놀라운 사실은 이처럼 규모가 큰 대학병원에서의 응급실은 고위험도 환자를 그리고 도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중소형 병원의 응급실은 부상의 위험성이 적은 1차 환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케어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어떤 도시나 위치에서 거주하더라도 높은 의료 수준의 응급실을 자신의 의지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인데요. 화면을 보면 너무나 명백하게 사진 자료와 동영상 자료가 존재하고 눈앞에 보이는 모든 자료들은 지금 당장 당신의 휴대폰을 켜고 유튜브로만 찾아봐도 찾을 수 있는 것들이죠. 물론 중국에서 유튜브를 사용하기 힘들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 공개적으로 거짓 선동 발언을 드러내거나 한국 대신 중국으로 의료 유학을 오라는 목적성을 담긴 말을 하는 당신의 모습은 이미 한국의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네요. 그렇다면 당신이 그렇게나 자랑스럽게 주장하던 중국의 의료 인프라는 어떨까요? 정말 놀랍게도 당신이 주장하던 문장에서 한국을 중국으로만 바꾸면 모든 것이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중국에도 응급실이 있지만 현재 중국은 불안정한 경기 침체와 의료 인재 부족으로 수도인 베이징을 제외하고는 응급시설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특히나 땅이 넓은 중국의 특성상 중국이 정말 의료 선진국이고 부유한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영토의 크기에 맞는 더욱 많은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중국은 이러한 의료시설의 절대적인 수에서도 한국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영토의 크기는 더욱 넓은데 한국만큼 퀄리티 있는 의료복지를 국민들이 받을 수 없다는 말이죠. 또한 현재 중국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의료 관계자들의 뒷돈 문화입니다. 중심 도시에서 응급실이나 의료병원을 운영하는 중국의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일반적인 중국인들의 진료를 아예 거부하고 있죠. 왜냐고요? 아무런 의사로서의 사명감도 없을 뿐더러 자신에게 더욱 큰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의 환자만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의료 인프라는 자연스럽게 후퇴하고 있고 실제로 이러한 모습은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시야에서 더욱 쉽게 마주할 수 있죠. 아마 여기서 중국 여행 중 다쳤던 기억이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지금 중국은 외국인 관광객이 다치게 된다면 아무런 의료 케어를 받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길거리의 중국인들은 다친 외국인 환자를 그냥 길거리에 내버려두고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는 수준 낮은 시민의식을 보이고 있죠.
심지어 외국인 환자 스스로 병원을 방문하더라도 중국인들이 지급하는 치료비의 10배를 지급해야 간단한 진료라도 볼 수 있습니다. 즉 국가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의료비리 국가로 진화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인데요.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중국으로의 의학유학이나 기술유학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중국은 응급실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부유함마저 없어서 24시간 심야 응급실마저 사라지고 있는 추세죠. 아까 당신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지 않나요? 아마 당신이 중국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라면 이러한 현실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최근 중국의 의료 관계자들이 한국을 깎아내리면서 한국으로의 의학유학 대신 차라리 중국으로 오라는 공통적인 주장을 하고 있죠. 당신들은 지금 뛰어난 의료 인재가 없을 뿐더러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상황을 외부의 인력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이미 중국의 비열한 실체는 대부분의 의료 관계자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가 그 자체적인 비리나 문화 그리고 시민의식의 부족으로 의료시설이 무너진 나라는 현재 중국뿐이니까요. 특히나 당신이 계속해서 주장한 경제적 부유함도 중국과 한국은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료를 지급하고 자신에게 발생하게 될 미래의 응급 상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건강보험비를 지급하더라도 중국인들의 평균적인 월급보다 높다는 사실이죠. 아까 당신이 주장했던 한국인들의 낮은 월급에 대한 지적도 여기서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인데요. 한국인들은 각종 미래와 국가를 위한 세금을 내더라도 중국인들의 평균적인 월급보다 8배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미국과 대등한 수준 몇몇 도시들의 한정에서는 미국인들의 평균 임금 수준을 뛰어넘은 유일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유학 생활을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시민의식까지 높은 한국으로 가는 것이 정상이고 또 그 나라를 추천하는 것이 올바른 의과대학 문화 아닐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오늘 학술회 참석 명단에 중국인들이 몇몇 있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는 예상했지만 실제로 마주한 당신들의 모습은 더욱더 비열하네요. 저는 오늘 한국의 뛰어난 의료 인프라를 알리는 것과 함께 지금 한국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는 이러한 중국 관계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학술회를 준비한 이유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한국이 얼마나 여행하기 좋고 뛰어난 인프라를 가진 나라인지 알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겠지만 당신들의 국가적 단위로 움직이는 비열한 선동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마주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으니까요. 아직도 옆에 화면을 보고도 한국이 중국보다 부유하고 높은 퀄리티의 의료복지나 수술 기술을 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학술회장을 조용히 떠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학술회 재한 교수님께서는 마치 이런 상황을 예측하기라도 하신 듯 이미 중국인 관계자의 학회 참석 명단만 보고 반박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했던 것이었고 이는 중국 간호사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버리고 말았는데요. 방금까지만 해도 후진국 한국에 응급실이 있다는 증거자료를 가져오라고 박박 우기던 중국인 간호사는 자신의 얼굴 옆에 띄워져 있는 자료 화면을 직접 마주하자 그저 입을 꾹 닫고만 있었고이는 보는 사람마저도 통쾌해지는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교수님의 말을 들어보니 하버드뿐만 아니라 미국의 몇몇 의과대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중국 의료 관계자들의 한국 폄하 사건이 학술회나 강의 중 종종 발생했던 것 같았고 저는 그제서야 왜 중국인 동기들이 한국으로의 유학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과거의 영광에 취해 후진국이 되어버린 중국의 현실을 마주하기 싫으면서도 그와 반대로 전 세계 국가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한국의 모습에서 큰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는 중국인 간호사를 확인하신 교수님께서는 이제 더는 중국 출신의 학회 참석자나 강의 참석자는 받지 않겠다면서 직접 학과 지원센터 관계자를 불러 지금의 문제되는 상황을 알리셨고 학술회장에는 조용한 박수 소리만이 울려 퍼지더군요. 그리고 바로 그때 교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한국에서의 학술회 참석 중 길에서 넘어져 부상을 당했던 경험을 말해주시면서 한국의 놀라운 의료 인프라를 더욱 세밀하게 전달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과거 직접 한국에서의 의료학회에 참석했다가 다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길에서 넘어진 것이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나이 때문인지 저는 동시에 허리를 삐끗했고 더는 움직일 수가 없었죠. 지하철 입구 계단을 내려가던 상황이었기에 주변의 병원은 보이지 않았으나 곧이어 지하철을 이용하던 한국인들은 저를 부축해주며 지하철 내부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지하철 내부로 가는 것인지 의문스러웠으나
저는 곧바로 눈앞에 펼쳐진 지하철의 응급실 시설을 보고 매우 놀랐던 경험이 있죠. 아마 미국인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그리고 앞으로도 하기 어려운 지하철 병원이 이미 한국에서는 평범한 의료시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저는 한국이 왜 새로운 선진국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지, 많은 학생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떠났다가 그곳에서 이민을 결정하는지 완벽히 이해하게 되었죠. 단순한 지하철의 병원이었지만 그곳은 놀랍도록 친절했고 또 비싼 의료 장비들마저 대부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의 기술이 좋아서 그런지 저는 입원을 하고 단 3시간 만에 허리의 증상이 어느 정도 완화되어 학회 참석 일정에 10분 정도만 늦을 수 있었죠. 우리가 한국을 부러워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아직 우리에게는 미래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마 한국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라면 이번 학회를 마치고 한국으로의 의학유학이나 단순 여행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곳은 저희에게는 미래의 국가나 다름없는 의료 인프라와 도시 모습을 완벽히 갖추고 있는 새로운 선진국이니까 말이죠.